사다트 대통령이 소련제 미사일과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이 전쟁의 신호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 전쟁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 간의 종교전쟁으로 시작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원조하면서 전쟁의 성격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사우디와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를 반대하며 석유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이다. 최악의 무기는 석유 공급량 25% 감축. 그들은 석유 소비국을 아랍 국가와의 친분도에 따라 분류하고 비우호국에겐 공급량을 25%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비우호국으로 분류됐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던 석유의 60% 이상은 사우디산.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을 통해 사우디의 석유를 공급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사우디가 공급량 감축을 선언하자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들도 각각 우리에게 수출하는 석유량을 감축했다. 평균 22% 감량. 그것은 곧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4분의 1, 1년 사용량의 4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굴게 만드는 건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까매지는 거죠. 마침 그 해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육성책을 발표했던 해.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의 시책의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 정책을 유신체제는 한 사람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주는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참 저런 독재체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따라서 국민한테 줄 수 있는 청사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5.16 군사 쿠데타보다도 훨씬 적었죠.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는 그러한 청사진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제외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중화공업화라고 볼 수가 있죠. 73년 7월 포항종합제철을 준공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중화공업 정책도 사우디의 정책으로 당장 중단될 상황이었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위기이기도 했다. 어니언스의 편지가 거리에 울려 퍼지던 73년 겨울. 석유를 구할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서민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급기야 전 국민이 걷기 운동까지 하게 되는 에너지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다. 결국 사우디의 석유 무기화 정책은 그의 겨울 바로 현실화되고 있었다. (1970년대) 우리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었습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73년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일어났고, 제2차 석유 파동은 79년 이란의 내부 정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우디 왕자를 초청했을 때는 바로 제2차 석유 파동이 진행되고 있던 무렵이었죠. 이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게 이 석유 파동은 곧 경제 마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아주 중요한 열쇠를 한국 정부는 석유 매장량 1위인 사우디로 삼았던 것이죠. 이 두 번에 걸친 석유 파동은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성격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내부 정치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됐던 제2차 석유 파동은 그 원유가만이 문제였지만 석유를 무기화하고 공급 자체를 줄였던 제1차 석유 파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석유를 구입할 수가 없는 더욱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석유를 공급하던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마저도 당시 공급량을 평균 22%를 줄이겠다고 통고를 해왔습니다. 자, 곧 기름이 바닥날 상황. 당시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을까요? 정부기록 보존소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던 중 원유 공급 교섭 출장 보고라는 한 문서가 발견됐다. 당시 원유 공급을 교섭하러 갔다면 그곳은 분명 미국이었을 것이다. 보고서의 상단엔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사인이 남아있고 하단 오른쪽엔 작성자의 것인 듯한 O라는 사인이 새겨져 있다. 문서 하단에 O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시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었던 오원철 비서관입니다. 취재진은 미국 출장에 대한 사연을 듣기 위해 보고서 작성자 오원철 당시 비서관을 찾았다. 그를 만난 곳은 경기도 청평에 있는 자택. 그는 3공화국의 핵심 인물로 활약했던 정치 인생을 접고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오원철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보라고 부를 만큼 중화공업과 방위산업 분야에선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가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은 것은 11월 7일. 미국 메이저 3사가 원유 감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상공부 차관보 시절 정유공장 건설에 관여하면서 석유회사 최고위층과 친분이 많은 이가 바로 오원철이었다. 그에게 내려진 특명은 미국에 가서 석유를 구해오라는 것이었다. 좀 찔끔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밖에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제 눈만 노려보고 있더니 내일 당장 떠나.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명령은 지상명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오원철의 미국 출장 동행자는 당시 중화학 담당 비서관이었던 김광모 비서관. 두 사람은 곧바로 미국 메이저 3사를 공략할 작전 기획부터 짰다. 어떻게든 석유 공급량을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만 했다. 어떻게 하면 회장을 꼭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첫째의 결국 전략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박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가깝게 친서를 그럼 내려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해가지고 새 회장에 대한 친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오원철과 김광모는 대통령의 친서 3통을 들고 다음날 미국으로 떠났다. 그들이 먼저 공략한 곳은 피츠버그의 걸프사. 우리나라 석유의 50%를 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30%라는 가장 많은 양의 석유를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회사였다. 특히 걸프의 도시 회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초청하며 공을 들여놓은 인물이기도 했다.